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이제 지금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게 보선, 그리고 방산 이어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옮겨지고 있는 상태고, 로봇 쪽으로도,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순환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여전히 이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ESS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전력.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업황들이, 이런 종목들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점쳐지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이 종목을 오늘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수요 감소 속에 기술력 기반이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반도체를 조립하든가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 이런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처가 어디죠?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죠. 자, 이런 반도체 패키징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라든가 시스템, 패키징 쪽으로 거래선을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산업이 그동안 조금 위축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 메모리, 특히 이 HBM,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동안 SFA 반도체에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이유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죠?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만났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는 것들을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처인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HBM 공급 가격을 50%를 인상을 시켰지만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으로 점유율이 조금 이탈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수익성을 방어를 하는 거고, 그럼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랑 공급을 하게 되면서 점유율을 조금 가져오게 된다면 SFA 반도체에서 반도체 메모리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SFA 반도체가 외국인가 기관에서 강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와 무관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SFA 반도체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직전에서 제가 코어롱을 추가를 해놨어요. 아직까지 업로드를 하진 않아가지고 여기 링크를 추가하진 않았지만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손절가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업로드가 되면은 링크를 남길 겁니다. 자, 이전에서도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물론 나와주고 있고 262%, 심텍 같은 경우는 특히 A 반도체 칩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60%가 상승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중엔센스는 에코프로도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80%, 100%, 이런 200%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우려감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제주 반도체도 69%가 올랐죠. 원전도 집중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죠. 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주가를 끌어올려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추가를 했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려 드릴게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종목이 이런 모멘텀을 주목받으면서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장기 모멘텀이 있지 않으니까 주가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가를 해놓는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여기 남겨놓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200% 올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제가 당당하게 표시를 해놓는 게, 시장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제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좀 안 맞으면 이럴 때는 종목들이 다 우후죽순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지수 자체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이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항상 주가는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이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들의 불안하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이제는 적당한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됐구나, 시장의 물량들이 소화되면서 지금 가치가 적정 가치구나 라는 인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조정이 없는 상승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들은 건전한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으로서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것들 중에서 시장의 지수에 탑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그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들이 SFA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유료 회원들한테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링크에서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페이지에서 여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냥 딱 클릭하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뭐 꽁꽁 숨기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이 채널 링크만 클릭하게 되시면 바로 들어와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만 한 번씩 해달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장중에 종목들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에 이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중에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대가는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간단하게 구독만 좀 해주시라고. 구독만 해주시라고. 물론 이제 구독을 안 하셨다고 해도 저희가 막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원하시는 투자 스타일, 이건 우리가 어떤 이제 투자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신청해 주신 다음에 입장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거 체크하는 거 얼마 걸리진 않거든요. 설문조사 해주시고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들을 어떻게 알려드리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단기적으로 11월 3일에 PI 이 종목 안내를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거든요. 말씀을 드려요. 장중에 8,800원 일 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날 이후에 이까지 고점까지 9,64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좀 보였죠. 조금은 아쉬운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모멘텀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현재 이 구간들,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타이밍 좋게 딱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11,000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안내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유리기판이거든요. 반도체 유리기판이고 뭐 로봇이랑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무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들이 다양한 종목이기도 해요.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공부방이다. 이런 종목들 우리 정보들이랑 다 같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뭉쳐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SFA 반도체, 지금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4,585원, 우리 이거 리스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주실 필요는 있어요. 4,585원 오늘 종가로 해서 기준으로 잡고 손절가를 좀 잡아 드릴 건데, 만약에 이 손절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표시를 할 예정이고,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바로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이제 하락, 상승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포트폴리오 매매라는 것들은 최대 장점이 있어요. 그동안 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함께 진행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잡으셨을 겁니다. 직전에 만약에 내가 10% 정도 상승을 했다. 연기금이랑 기관, 자금이 크게 운영을 하는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계산적으로 하거든요. 내가 10% 정도 상승했다.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으로 안정적으로 10%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다른 자산군에 투자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0%가 나도 손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이 없다. 10%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손실이 없게 되는, 이게 이제 해지라고 하거든요.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그러면은 이게 손실이 나지 않고 20% 가량이 기대 수익률 상승했다 라고 하면은 총 수익이 기대 수익률이 10%니까 만약에 내가 배당 수익으로 10%가 나면은, 만약에 손실 마이너스 10%가 난다고 하면은 본전이니까 자산을 잃을 일이 없고, 이거에 투자를 했는데 10%가 기대 수익률인데 수익이 났네. 그러면은 20%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뭐 10만 원 투자했는데 10% 손실 나면은 우리가 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면 단위가 천문학적으로 달라지는 거고, 이 10억이라는 자산은 손실을 나지 않게 하는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철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하는 이유가, 우리 직전에 만약에 이게 10% 정도가 상승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10%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승률이 떨어져서 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다 나게 되면은 우리가 적자가 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운영을 신중하게 종목들을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리스크를 상쇄시키면서 우리가 이 자산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추가를 해 놓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손절가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잘 잡아야 되겠죠. 손절가는 저는 이 아래 꼬리 살짝 이탈했을 때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아래 이 부분에서 다시 대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기서 딱 넣자마자 조정을 받아가지고 살짝 떨어졌어요. 떨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내가 10주를 접근했다가 10주를 접근했다가 마이너스 5주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주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좀 떨어뜨렸다가 하단에서 다시 플러스 5주 이 정리를 한 것만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이때 여기서 손실 봤던 것들 포함해가지고 수익으로 마감하는 거죠.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로 가지고 신중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61선이 올라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61선이 올라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우행보를 하게 되면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하는 모습들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쭉 빠진다고 하면서 이 구간 61선의 지지를 받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가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5% 플러스 5% 하단 구간. 그래서 첫 번째 지지 구간은 4,150원. 그러면 이게 손절가가 되는 거죠. 4,150원. 만약에 손절가를 먼저 터치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가량. 내가 이 종목으로 1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0% 정도는 손실이 나더라도 리스크가 0이다. 근데 손실 나지 않고 이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항 구간이 5,000원 그리고 6,000원이 됩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쪽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5,000원까지 그리고 6,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만약에 5,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9% 정도 상승을 했고 6,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0% 가량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 가량 우리가 손실이 0이 되게끔 관리를 해나가는데 손실이 나지 않고 상승하게 되면은 44%, 45% 가량이 누적해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1,800%다. 1,800%가 우리 자산의 상승은 아니지만 이 복리는 완전히 계산이 안 된 상승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손실을 나는 것들, 이 종목들 추가를 해서 뺀 종목들도 없고 제 영상으로 다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 구독을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알아서들 잘 진행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해주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없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FA 반도체의 모멘텀들, 어떤 모멘텀들이 있느냐. 자, 아시다시피 지금 자체로는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메모리 업황, 거래처가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적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업황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자, 마이크론은 조금 불안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 HBM4 재설계를 착수했다. 엔비디아의 요구치에 좀 미달됐다. 삼성은 양산이 검증됐다. SK는 4분기에 출하를 한다. 자, 우선은 어차피 삼성전자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마이크론이 완전히 뒤떨어질 가능성들이 나온다. 제품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난 다음에 납품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납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은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엔비디아 루비는 내년에 출시를 해요. 올 연말이나 늦으면은 내년 초에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양산 체제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HBM4 샘플을 납품을 하면서 4분기 중에 출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 메모리 누구한테 수혜가 돌아갈까요? 관련 하위 기업들 SFA의 수혜감,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는 이 HBM4 공급가를 50%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이 샘플 출하 전에 내부 PRA는 이달 중에 진행이 된다. 자, 마이크론은 재설계에 착수를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HBM4에 대한 얘기고 H3는 마이크론이 물량들을 충분히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SFA의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공부방에 정보들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에 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 4분기에 출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할 겁니다. 아직까지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4분기 이후고 내년부터니까 4분기 때부터 납품을 하게 4분기부터 출시를 하고 진행을 하면은 4분기부터 매출이 반영이 되는 게 시기적으로 맞잖아요. 3분기 적자폭이 줄었다라는 거는 4분기에 양산 일정을 준비를 하면서 3분기에 점진적인 약간의 반영, 그리고 온전한 반영, 완전한 반영. 적자폭이 줄었다. 그리고 실적으로 흑자로 전환이 된다. 라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온전하게 실적이 회복세에 진입한다라는 이런 장기적인 전망 자체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흑자로 전환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 주가가 저점이 아닐까, 가장 쌀 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226억 원이에요. EPS가 137원, 182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 자산이 3,000원대예요. 지금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지금 주가가 4,585원, 주당 순 자산이 3,290원이에요. 자, 그러면 EPS가 182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PER이 불과 25배.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반도체 업황 중에서 실적이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 중에 하나가 SFA 반도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해당 링크, 지금 이 영상 업로드를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중에 공부방에서 종목들 안내 드리는 게, 자, 보시면 10월 14일, 이날, 10월 14일, 이날 이후에 단기적으로 34% 정도, 이 10만원까지,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종목들 장중에 접근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정보들 다 같이 올려드리고, 또 이치전지고 ESS 쪽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지금 시장이 핫하잖아요. 이치전지 전에 첨가제, 이런 정보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 오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되실 거고, 우리 10월, 11월, 최근에 11월 3일에 드렸던 이 PIE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8,000원, 8,800원대, 8,800원에서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점 9,640원까지 단기적으로 8% 정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이 저항 구간들 돌파를 하게 되면은 상단 부분 11,000원, 13,000원까지도 기대감을 가리고 있고, 이 유리기판, 그리고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2차전지, 그리고 로봇 산업까지 다 이런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공부방에 오시면 계속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빙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 이 공부를 목적으로 대가 하나 없이 구독만 해주시라고, 구독만 딱 해주시라고,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 클릭을 하시면 나중에 지금 들어오시더라도 이전에 올려드린 글 정보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공부를 목적으로 우리 함께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하실 분들은 공부방에 해당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 이 포트폴리오 클릭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들 포트폴리오, 방금 보신 이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 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설문조사 참여하신 다음에 공부방에서 다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채널에서 저희 영상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잊지 않으셨는지 확인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